교체 투입 단 13분 만에 데뷔골. 반면 같은 날 어린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던 선수는 58분도 차에 버티지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2026-27 라리가 1라운드 이강인 선수와 쿠보 타케우사 선수의 개막전 명함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쿠보 선수가 드리블은 잘하면서도 왜 실속을 전혀 챙기지 못했는지 그 핵심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는 말라가 CF와의 라리가 개막전에서 교체로 출전했는데 투입된 지 단 13분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말라가의 골문을 열어젖히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체를 구해낸 골, 바로 팀을 살린 골이었습니다. 각종 매체는 이강인 선수에게 개막전 최고 평점을 매겼고 MVP 선정은 물론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받을 수 있는 찬사는 전부 이강인 선수가 쓸어 담은 셈이죠. 이보다 완벽한 새 출발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오랜 라이벌에게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쿠보 타케우사 선수의 레알 소시에다드는 같은 라운드에서 레알 베티스 원정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마주했습니다. 쿠보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고 팀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0대 50의 주도권 싸움을 펼치며 대등한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기 알죠? 숫자상으로는 팽팽한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경기 말이죠. 이번 경기가 딱 그랬습니다. 쿠보 선수는 공격 진영에서 상당히 많은 볼을 배급받으며 찬스를 만들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만큼은 확실히 빛났습니다. 7회 시도에 5회 성공, 수치만 보면 인상적이죠. 32분에는 순간적으로 3명의 수비수를 연달아 제치는 미친 드리블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3명을 다 뚫어놓고도 마지막 네 번째 수비수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드리블로 공간을 열어놓고 정작 마지막 패스나 마무리 슈팅에서 볼 처리를 제대로 못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진은 강한데 스파크가 없다. 창의력과 돌파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득점이나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하는 마지막 단추가 빠져 있는 겁니다. 33분에는 볼 터치 미스로 공을 터치라인 밖으로 내보내는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1분 쿠보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또다시 환상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겨냈지만 이번엔 마무리 슈팅이 수비수에게 블로킹 당하고 말았습니다. 드리블 성공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드리블 자체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쿠보 선수는 58분 이번 경기에서 가장 먼저 교체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쿠보 선수가 빠진 이후에도 레알 소시에다드는 레알 베티스를 제대로 흔들지 못했고 63분 후안 에르난데스의 크로스를 로드리고 이켈레마루가 완벽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베티스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소시에다드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방역에 나섰고 루카 수치시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히는가 하면 오스카르 손의 1대1 찬스도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결국 패배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골 기대값이 무려 1.5대 1로 소시에다드가 앞섰던 경기였는데 그만큼 더 아픈 패배였습니다. 경기 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골 찬스는 놓치고 공은 상대에게 거저내준다. 우리는 여전히 수비를 가장 못하는 팀이다. 뭔가 느낌이 아주 안 좋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팬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TV를 박살냈다고 했고 당장 감독을 경질하라는 격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경기력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었고 무승부가 적절한 결과였을 경기지만 라리가에서 경쟁하려면 최소 수준급 선수 3명은 영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적 시장 대응에 대한 분노도 컸습니다. 컵 대회에서 우승하고 유럽 대항전까지 나가면서도 왜 항상 돈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한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쿠보 선수 개인에 대한 팬들의 평가, 그 내용이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쿠보 선수에게 내린 평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드리블은 잘한다. 근데 너무 투머치다. 3명을 제치고도 네 번째 수비수에게 알까기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쿠보 선수 본인도 웃음이 터졌다는 장면 여러분도 보셨죠?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완전히 쿠보 그 자체인 모습이었지만 팬들 눈에는 그게 웃음이 아니라 한숨으로 보였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몸에 밴 플레이 스타일이자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럽 리그에도 은퇴할 때까지 볼을 질질 끄는 유형의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강인 선수도 한때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볼을 너무 끈다, 템포를 잡아먹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강인 선수는 간결한 플레이와 올바른 선택을 무기로 장착했고 결국 개막전 13분 만에 팀을 구하는 골을 터트리는 선수가 됐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리블을 한 번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패스를 내줄 것인가. 그 찰나의 선택이 개막전 MVP와 58분 조기 교체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쿠보 선수의 번뜩이는 재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드리블 능력만큼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실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경기 결과 앞에서 빛을 잃고 맙니다. 앞으로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 이 두 라이벌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쿠보 선수가 이 판단력 문제를 극복하고 이강인 선수와 진정한 맞대결을 펼칠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첫 풀 시즌 전망을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